안녕하세요. 커피앤톡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관찰하며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또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해답도 얻고 지혜도 쌓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 대처하여 지나가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황당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현장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차가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일반 승용차이고 한 대는 트럭이에요. 아버지가 회사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구비한 것입니다. 가끔 용량이 넘치면 차량을 섭외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을 나르거나 옮길 때마다 회사에 보고하거나 예약하는 것이 번거롭기에 아버지께서 구입하셨습니다. 정말 회사 업무에 진심인 분이시다. 우리 집 트럭은 가득 차거나 열릴 때마다 아버지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주말에 트럭을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집 앞에 주차해 놓을 수 있겠죠? 운전자는 별도로 구해 놓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잘 세워두고 떠나시는 동안에도 주차해 두고 가시면 됩니다. 주말에 사용하고 연락 주세요. 그럼 저가 찾아다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주차 후 한 번 연락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신데 외부 활동을 청 활발하게 하세요. 개인적인 모임도 엄청 많으신데 동호회 봉사활동 등 활동하는 분야도 다양하죠. 게다가 꼭 그런 곳에서 항상 직책을 맡으시는 총무팀장, 지원단 등 자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역할을 해서 자신이 알려지길 원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의원직을 맡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 활동할 거 없이 많이 하는 거고요. 솔직히 자신을 위한 일인데 꼭 저희한테 뭐라도 떨어지듯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세요. 내가 잘 돼야 너희 집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시원만 돼봐라. 너희 아버지 일거리 다. 내가 속한 지역에서 누군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 아무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트럭이 필요하다면 우리 아빠는 트럭을 무료로 이용해. 시어머니의 자전거 동호회에서 회원들의 자전거를 한꺼번에 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할 때도 우리 아빠는 트럭을 빌려주고 그들을 실어서 이동했어요. 유기견 봉사활동이나 노인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들을 운반할 때도 우리 아빠는 자신의 트럭을 대여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트럭의 운전은 해당 조직의 회원들을 섭외해서 아빠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아서 함께 다니시면서 또 그 사람들을 부리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집에 트럭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는 것은 약간 그렇다고 느껴졌어요. 사돈 사이라면서도 우리 집안이 너무 가볍게 대해지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빠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허허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예비 시어머니인지 몰라도 너무 우리 집 차를 자기 차처럼 여기저기 주차하라며 아빠를 괴롭히는 건 아니야.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비 사돈이지만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데 가족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거야?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다면 기름값이라도 주어야죠. 기름값도 안 주고 아빠의 트럭을 타니 열받지? 차를 자기 것처럼 가지고 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빠한테 시키잖아. 나 정말 화나. 그런 것은 너는 생각하지 마. 어른들의 일이야.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 아빠한테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예쁜 딸은 행복하고 재밌는 일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 사돈이 될 분으로 우리 아빠의 트럭을 빌리리라고 하니 감사하고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일에 필요한 트럭을 저희 아버지의 트럭을 이용하고 일을 당연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은 개념이 있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해. 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 뒤에서 기름값을 다 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가 차를 이용하셨을 때 대여비와 기름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머니의 피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한 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구입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피부 상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이씨, 아이만큼 잘 안 보이는 얼굴 피부 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가족끼리 매번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이 돈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영양제만 살게요. 요즘 회식이 자주 있어서 그런지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한번 주말에 저와 싸워보시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주말에 시간 좀 내어주세요. 사우나는 너무 좋아요. 제 집에는 남자가 없어서 매번 혼자서 사우나를 갔었었는데 사위가 생기면서 너무 좋아요. 아들이 생겼을 때처럼 예비 신랑은 제 아버지를 참 좋아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청결하고 예에 바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마음에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서운함을 느끼셨다면 그의 아들인 예비 신랑이 다음날 찾아와서 싹 사라지게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집안이지만 제가 속상한 마음이 표정에 다 드러나 아버지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아버지께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죠?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엄마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차센터 예약해 두었고 지금 가져가서 깨끗하게 고쳐오겠습니다. 아버지 힘들 텐데 뭘 직접 끌고 어디에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가져갈 게 아니에요. 아버님도 일이 바쁘실 텐데 일을 보셔야죠. 저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잠깐 시간 내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럼 가져갔다가 언제쯤 수리가 다 끝났는지 알려주세요. 되도록 빨리 해주시면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일거리가 생겨서 2인분을 데리고 지방에 가야 돼요. 사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고 수리비는 예비 신랑이 하고요. 아, 이게 뭔가요? 어머님은 배려는 당연시키게 받고 도리는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만이 약간씩 쌓였죠. 사돈이 될 우리 아버님께 좀 하대하는 것과 아버님의 트럭을 무료로 빌리러 가는 점, 그리고 사고 난 후에 대처하지 않고 심지어 차 주인에게 보상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겠어요.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빠께 좀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사돈이 될 사이인데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되 나 미쳤나 보네. 세아가 내가 보니 아니게 생각할 게 많고 처리할 게 많다 보니 사돈께 그렇게 되구나. 미안하다. 내가 부르는 예 지키고 정중하게 말하도록 할게. 아유, 정말 미안해. 이건 내가 아버님께 따로 말씀드릴게. 아,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 집 트럭 너무 자주 빌려가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렌트카도 아니고 저희 아빠도 업무적으로 쓰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아빠는 업무보다 어머님께 먼저 빌려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두 부분으로 봅니다.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아이고, 왜 이러는지 정말 미안해요. 생각을 못한 게 미안해요.
당연히 필요한 날인데 거의 주말이라 아버지께서는 일을 안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긴 생각해보니 건설 현장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따로 없는데요. 아휴, 미안해요. 이 부분은 명확히 아버지와 상의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빌리려고 하지만 아유, 제가 염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급할 때는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더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차 빌리실 때 기름값이라도 주세요. 저번 주에는 차 사고 내놓고 수리비도 안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 아들이 기름값과 수리비 다 주고 수리한 적도 있고 그런데 돈을 안 내게 될 때도 있죠.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네? 혹시 날 속이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쪽을 보지 않았는데 너무 돈을 강조하는 것 같아. 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사과를 하고 있을 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다는 게 정말 당황스러웠어.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줬으니까 뒀던 것도 주었는데란다며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지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집에 돌아가서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가 내 아버지의 트럭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수리도 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말한 걸 우리 엄마에게 전달한 건 왜 그랬는지 궁금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돈을 받아내려고 나와 어머니에게 이중으로 요청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자기야, 그건 오해야. 내가 돈이 필요해서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사람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 말이야. 어머님께선 항상 말씀이 없으시지만 다음날 와서 돈을 드리고 수리를 해주시니까 그러지. 아, 정말 그런 취지였구나. 오해로 미안해. 엄마가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셔서 놓치는 부분은 내가 세심하게 챙기는 거야. 그러므로 엄마가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예비 신랑에게 중간에서 돈을 다 가로채는 사람으로 이간질까지 시킨 것도 난처했지만 대화를 통해 잘 해결했어요. 예비 신랑의 가장 큰 장점이요. 너무 많은 갖가지이다. 이 모든 걸 해결했으니 내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피로를 느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자 그 후로 우리 아버지한테 트럭을 빌려달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제 부모님도 정말 착한 분들이라 예비 시어머니를 건드려서 트럭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때 내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생각하니 이제 차를 빌리는 것도 꺼려지네요. 어떡하죠?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잖아. 어른들 일이야. 마음이 상했다면 하고 말하면 더 어렵겠죠? 커졌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싶어요. 자식 입장에서 두 분 있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직원 부리는 말도 너무 싫고 자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싫어요.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말하지 교직이고 집안의 차이가 있는 그러나 해주고 싶은 것이다.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감사할 거야. 아이는 아무렇지 않아. 누가 무시당하는 것에 무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딸 편하지 않다. 나의 결혼 후금 형편 조건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잘 성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보다 아버지, 엄마가 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댁으로 이사하시게 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언제나 아들을 더 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변했는데도 전통이 뿔처럼 박혀 있는 건지 뽑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딸은 착하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시어머니랑 잘 지내야 해요. 싸우거나 그런 건 하지 말고 이혼 같은 건 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둥글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도 당하시지 마세요.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은 별로예요. 보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모든 일은 대화를 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과 생각을 부모님께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필요한 친절은 하지 않기로 하셨죠. 결혼 전에 이런 잡음이 있긴 했지만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갔고요. 대망의 상견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이미 서로를 다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상견례를 생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어머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핵인싸라는 동네에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꽤나 유명한 식당 주인과 친하다고 해서 그 집과 잘 알고 계시니까요. 매출을 높이고 심취를 얻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장소도 자신이 아는 곳으로 정한 거예요. 게다가 상견례에서 예단과 예물 등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밥 한 번 먹는 의미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에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어요. 제가 부모님 집과 직장이 멀어서 회사가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서둘러 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도 분주하셨고 제 남동생도 동공지진하여 바쁘게 움직였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나 바쁠 때 하는 게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갈 거예요. 차가 2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빠가 트럭에 타라고 하고 계셔서요. 트럭에는 뒷좌석도 있어서 4명이 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승용차가 없어서 운전을 맡겼으니 우리 트럭은 6인승이라 모두 탈 수 있어요. 아마도 아빠가 차를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다고 해요. 혹시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차에 리콜 대상인 부품이 있어서 점검사를 맡겼어요. 대기하는 차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트럭을 타고 가요. 상견례 끝난 후 잠시 현장에 들러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사람들을 만날 거라 큰 문제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돈들도 저희 집에 트럭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괜찮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고요. 진흙들이 옷에 다 묻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조심히 타주셔야겠어요. 상준아, 너도 조심히 타고 가. 새로 사온 차가 리콜되어 수리하러 가야 했어요. 견대 수리가 끝나고 아빠가 현장에 나가야 해서 우리 가족은 아빠의 트럭을 타고 들어갔어요. 예상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식당 앞에 협소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일찍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 부부는 이미 식당에 계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와 아들까지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벌써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가족도 함께 인사를 나누며 많이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도착했을 때 사돈이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보고 급히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미리 내려서 어머니께로 달려갔습니다. 아,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우리도 서두르다가 일찍 도착한데 아버지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엄마와 동생이 내리고 아버지는 트럭 시동을 끄고 내리자마자 서둘러 예비 사돈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님, 사모님. 아이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셨나요? 우리가 더 서둘러서 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저와 아버지도 반가운 마음에 트럭에서 내려 한 발짝 달려가서 인사를 했는데 어머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인사를 건네는 저와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려고 손으로 몸을 툭 치면서 인사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제스처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인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들은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인사하고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서둘러 인사를 마무리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요. 예비 신랑도 영문을 모르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했어요. 자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엄마를 달래야 할지 아니면 무례하게 굴어 얹지불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제 역시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차 짐작이 안 가요. 상황이었죠. 저희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왜 그러냐고 하셨던데요. 예비 시어머님은 빠른 걸음으로 식당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셨고 아빠는 차에 들어가다 오겠다며 먼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저희와 엄마, 동생은 뒤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집에 승용차 한 대 더 있지 않았어. 쪽팔리게 이런 곳에 트럭을 타고 왔는데 어떡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트럭을 타고 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를 가난하게 보고 사돈이 될 사람들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서 현재 사돈이 될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일까 봐요. 화내시는 거죠, 그래요? 내가 못해도 되는 거야? 말하는 거니? 아니라고 상견례에 오시면 적어도 택시라도 타고 오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싸구려 한 차를 타고 올 수 있어요? 제 체면을 생각해 주셔야죠.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가 트럭을 타고 와서 쪽을 팔렸다면 개거품을 물고 길길이 당신을 드셨다고 해요. 아,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눈이 뒤집혀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사돈 되실 분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무슨 짓이야, 엄마, 트럭이 뭐가 어때서요? 상견례 오실 때 트럭으로 와도 되는데? 좋은 날 왜 그래요? 잠깐 나오세요.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있어요. 나왔는데 어머님은 나가시면서 징그럽게 불편한 소리를 내시고 부인하여 많이 다툰다고 하신다. 하지만 진짜로 그런 상황을 겪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몇 분 뒤에 돌아오신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진정이 되어 계시리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흥분한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당당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은 저희가 트럭로 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노랫말을 풀릴 시간도 없이 좋은 날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했어요. 왜 사과하나요? 정말 그때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수준 차이가 나서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이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이, 고작 트럭을 타고 왔다고 수준 차이 발언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도 엄마 편을 대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만두지 못해 말을 총도 껐해야지. 이게 무슨 결례 경우 없는 건 당신이야. 어서 사과해야죠. 저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저 상견례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비 시아버지가 사과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이 그 말을 끊고 하셨어요. 다음은 무슨,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어.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참았다. 아니, 교수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우리 큰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은 실패해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내가 참고 있었다고 해.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간신히 참고 있었다고 말해. 이렇게 참고 결혼을 시키는 건데 아이고 안 되겠어?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똥치는 집구석이 어떻게 사돈을 맺어.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이야기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눈이 뒤집혀서 사돈이 있고요. 식당 주인인 제 아버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고 참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로 격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부분 참아주시는 분이시었는데 그때는 화를 많이 내셔서 폭발하기 직전이셨죠. 사실 결혼 예정자는 형이 있는데도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을 시도해도 모두 실패하고 비혼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시며 서로 연 끊기를 시도하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둘째 아들마저 마음대로 결혼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직접 부모님 앞에서 말씀하시니 저 또한 속상했고 부모님도 속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큰 실수를 했길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지 정말 짜증이 났어요.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제게 안 좋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으셔서 예비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어머니, 입 좀 그만 여세요. 뚫린 입이라고 지금 아무 말이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만 하시라고요. 아우, 이러니 저놈아. 아파 죽겠네. 좀 제대로 된 애를 데리고 왔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어. 아, 너 근데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라도 돼요? 어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냐고요? 어차피 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을 무시해? 어디 가면서 비유를 알아. 그만 말라고 일리 나와요.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와올 만한 예비 신랑은 이상할 정도로 무력하게 자신의 엄마의 행동을 말렸어요. 아,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하니까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비 신랑도 매우 조용한 성격이고 화가 나도 조용히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다르게 보였어요. 자기 엄마를 막을 수 없었지만 어머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의 손길을 피하자 예비 신랑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엄마 얼굴을 쳤고 약간의 주먹질까지 했어요.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가라고. 아직도 할 말이 많고 오늘은 확실하게 싸울 거니까. 너는 나가 있어. 단판을 지을 게 아니라고 그만 좀 하라고 했죠. 뭐가 나가 있어. 엄마가 나가야 하는 것은 엄마의 일이라고. 모르겠어. 자기 자신 역시 대담하지 못한 아들을 보고 예비 시어머니도 상당히 놀랐던 모습이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저와 우리 집안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라며 고맙기까지 했지만요. 예비 신랑이 약간 지나친 행동이 있었어요. 그때 차에 갔다가 돌아온 우리 아빠가 방에 들어왔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보게 됐어요. 마침 잘 들어오셨네요. 아니 어떻게 차 내러 오는데 트럭을 타고 올 수가 있어? 나 여기 아는 집이라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건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이고, 나 거지예요라고 자랑하는 거야? 역시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유, 수준 차이가 참. 갑자기 우리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쟤는 모두가 한 번씩 식사를 하겠다는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 새끼를 다 해결했다고 어떤 대역죄를 범한 것 같이 트럭에 태워오던데. 뭘 살펴보니 모두가 먹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면 동급이 되려 하는 모양이군. 봐라, 모두가 자신의 심각한 일을 하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네.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도 말해보아. 멍멍 짖어보거나 뭐라도 보여보거나 해라. 머저리들아, 더 이상 볼 게 없는구나.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 자유롭게 가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얼굴이 항상되어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을 휘둘렀다. 어머나, 현재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때려?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듯 했습니다. 혀를 내두르고 화려하게 말했습니다. 뺨을 갈기고 싶어 하던 우리 아버지를 멱살을 잡았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손으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손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죠. 예비 시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예비 신랑에게 뺨을 갈긴 것에 놀라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반응은 할 만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한 모습을 보였고 떨어진 예비 시어머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예비 신랑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자신의 부모를 한 명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무슨 결혼을 하는 것인가? 결혼 생활이 뻔하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해버려. 파혼하겠다 하다니 제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파혼을 하려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게 호구인 것이고 그게 바보천치 내 새끼 당하고 내 가족이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네 잔말 말고 내가 준 돈 다 가져와 당장. 아, 돈이요. 아빠 돈이라고 하셨어요. 아이, 사람한테 뭐 돈 줬어요? 무슨 돈이요? 얼마요? 너 사돈한테 돈 껐어 이 녀석아. 아, 왜 이렇게 둘 다 배를 끼치고 다니니? 그 말에 아빠는 그동안 저도 다른 가족도 모르고 있었던 엄청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 차를 팔아서 그 집 아들한테 줬습니다. 투자 잘못해서 돈을 다 날렸다고 저한테 찾아왔더군요. 그 돈이 결혼 자금이었다. 이털리 되었다고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는 거야? 아이,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 좀 해보라고.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한테 승용차 한 대가 있다고 했잖아. 정말 그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거든. 나도 몇 번밖에 못 봤는데 어느 날부터 차가 안 보이더라. 그때마다 다른 곳에 세워졌나 하고 넘겼는데 오늘도 차를 수리 맡겼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긴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아빠가 차를 팔려고 했던 거였어. 예비 사위를 위해서. 예비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며 돈을 모을 정도로 착실한 사람이야. 적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그 사람은 예전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 조사를 다 해보고서도 어떤 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를 하고 다 잃었다니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알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집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우리 딸과 결혼을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실 친분이 있느냐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죠. 그렇다고 집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장인이 도와달라 해서 그 집 아들에게 대금을 빌려줬다가 다시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져서 제가 쓴 그 트럭도 팔아서 돈을 빌려줬답니다. 아버지께서 크게 놀라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놀랄만도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까지 팔아서 이 녀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시집 갔을 때 시집살이를 안 시키게 막아주는 갑신이라 하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내 가족들이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자기 엄마 입단속 하나 못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 안 그런가요? 예비 신랑 때문에 8천만 원짜리 차를 1년의 시간이 걸려서 받았는데 며칠 쓰지도 못하고 바로 파셨어요. 심지어 그 돈도 예비 신랑에게 줬다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큰 돈을 들여서 뽑은 세단 차가 있었는데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 차를 팔고 돈까지 주시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실 만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자신의 엄마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방어하였습니다.
모든 비밀이 하나씩 풀림에 따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타깝게 느꼈어요. 어머나, 어떡해. 8천만 원이나 빌렸다니 정말 많이도 빌렸네요. 예비 시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치고 거액의 돈을 날린 것을 알고 바닥에 풀썩 앉아 놀라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혼란하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 결혼을 적망하게 되었네요. 정말로 소중한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저는 빈털터리가 되겠네요. 사위한테 돈까지 빌려주며 받아주려 했지만 아이 집구석은 인성이 안 되어서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끝내자. 자네, 내가 빌려준 8천만 원 아직 있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나은 거 먼저 당장 가져와. 알겠나? 아니, 아버님의 파워는 안 돼요. 제발 파워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건 차의 사정이지만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부모님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 자네 부모님한테 말해봐. 사실 저희도 여유가 없군요. 사돈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게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받아 놓은 서류가 있거든요. 제가 원할 시에 갚기로 했잖아요. 확실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제 돈을 갚을 거예요. 안 갚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봐야겠죠. 아니면 소송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원이 될 몸입니다라는 것은 전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돼요. 당신의 정이 아니라 제가 하는 알바가 아니었나요? 아이고, 5만 가지 일을 다 하면서도 정이 다 떨어진다면 당신의 사정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우리 아빠 옷자락을 잡고 울었어요.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그 돈은 천천히 갚을 테니까 부디 사태를 좋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저도 허울만 좋은 교수가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번 돈은 선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임에 이미 모두 사용했어요. 집 재산도 없고 남편은 이미 은퇴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부디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파마는 말아주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비시니우스, 우리 아빠는 완강했습니다. 이래도 소용없다고요. 아이, 아까 부인께서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우리 딸,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저는 제 마음이 끝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빌려준 8천만 원을 당장 가져와. 그때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상견 내장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왔어요. 이 결혼은 끝난 거니 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결혼해봤자 아예 앞으로 살만 고달퍼져. 그러니까 너도 마음 정리해라. 그러는 게 맞아. 아, 차라리 잘 됐어. 결혼 전에 이런 모습 알고 깨져서네. 시어머니, 보통 사람 아니고네. 신랑이 된 놈도 물러터져서 일 처리하는 모습이 나아 보이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파혼 이야기도 했고 투자한 것을 다 날렸다가 발견했고 예비 신랑의 비밀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예비 사위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막대하고 하대하는 소리를 지르며 상처를 받은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미안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결혼에 대해 더 신중해져야 했는데 제가 그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게 했어서 미안해요. 사랑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나 봐요. 그러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왜? 사과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정말 너를 상처 주지 않게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여기서 알아버린 것에 안도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는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 알았지? 엄마, 아빠는 파혼을 한 저를 너무 많이 물들여 줬고요.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잤어. 다음날 전남친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실 그 8천만 원 다 써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어. 아이, 뭔 소린지. 그 돈은 이미 다 썼단 말이야. 내가 저번 주에 줬던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이야? 내 소망이란 그 돈이 남아있을 줄로 알았어. 하지만 사실 결혼할 때 필요한 예약금이 많이 들어갔대. 신혼집 중도금도 조금 내주고 있어? 어째서? 그 돈을 다 합쳐봤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야?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전 남자친구가 힘든 말을 하려는 건가요? 많이 망설이고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잃은 돈에 대해 너무 충격받았어요. 계속해서 잃어가는 거 생각나서 아버지가 좀 8천만 원에서 상당 부분을 돈을 찾아서 다시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다 날렸고요. 당신 미쳤어. 어떤 돈이길래 그걸 다시 날릴 생각이야? 거 원하면 잘했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제정신 좀 차리세요. 얘기할 내용이 없네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법적으로 회수할 거라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돈을 천천히 갚아 나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부모님께 여유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돈을 주실 만큼 없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꼭 갚겠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는 안정적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하여 빚을 먼저 갚겠습니다. 또한 예비 시어머님도 생전 평생 월급으로 살았으며 현재는 어머니만 일하고 계십니다. 가진 대로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모두 소비하는데 갑자기 큰 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도 5만 가지 정도로 다 떨어져 결국 파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약금은 절반을 나눠서 파혼하였고 예비 신랑이 와서 울며 빌었지만 너무 얄팍해서 보지도 않고 우리 아버님께 빠르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예비 시댁가족은 우리 아버님께 돈을 갚아야 한다.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예비 시어머니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작년 7월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공천을 받으려 했지만 다양한 별짓거리와 헛짓거리를 한 끝에 공천을 받지 못했고 많은 돈을 써서 낭비한 뒤 현재 이중근무로 생활하고 있는데 함께했던 전 남자친구는 매달 아버지께 이자까지 내며 돈을 갚고 있는 중이라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빨리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이번 해 안에 돈을 전부 갚아야 끝나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접촉을 취하려고 했던 여성이더라고요. 나에게 알려진 대로 번호를 모를 때 걸지 않는 것이 좋다는데 그 이후로 모르는 번호에서의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여기서 우리 집 가족들 번호를 차단한 적이 있나요? 전화를 받지 않도록 번호 차단을 해놨다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의 연락이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상대방은 당신이 제 잘못 번호로 연락을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에 대해 제가 아니요. 전화를 안 받아 모르는 번호로 받았어요. 불쾌한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때때로 심한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있었지만 전화 걸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하셨나요? 저는 그게 말이에요. 그 빚 상환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 줄 수는 없겠니요? 저는 이제 도망가고 아이에게 투자를 하면서 하루에 시간밖에도 안 자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제게도 빚이 많아서 그것까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매우 힘들어요. 참, 빚쟁이들이 하는 레퍼토리는 다 똑같이 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줌마, 빚을 못 갚으면 재판 당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공증받은 게 다 있는 것 알잖아요. 그 전에는 제 집을 무시했다가 이제 와서 왜 다시 빌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은 우리 부모님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그 권리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염치도 없이 그렇게 되고 전화질이 되네요. 미안해요. 제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여자 조묘. 말 끝까지 들릴 필요가 없어서 바로 전화 끊었네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중 사람은 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이 많고 속이 깊으신 우리 아빠와 엄마도 이런 일을 당하자 단호하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셨죠.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살아가야 할 나머지 삶은 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착하시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우리 아빠를 나쁜 일들로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성숙한 남자를 만났더라면 우리 엄마와 아빠는 온 힘을 다해 행복하게 지내셨을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최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도 좋은 판단력을 기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